안녕하십니까. 사수성당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보내시는 건 좋은데 술을 가려가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은 술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요.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드시다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몸 관리를 잘 하면서 술을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29살 된 젊은 남성입니다. 이 신청하신 분이요, 친한 언니, 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간 친한 언니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 가정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의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이민 간 언니의 아들 사주인데요. 남자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9살이나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따라 캐나다 이민 가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4-5군데 붙을 정도로 착실한 아이였는데, 막상 대학에서 들어가서는 미술을 공부해서 부모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캐나다에 와서도 비행기 설계하는 회사를 다니고, 엄마는 세탁소를 하고 나름 경제적으로 살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막상 졸업하는 시점에 공대나 의대가 아닌 미술 공부했다는 걸 알고 부모가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집에 와도 반겨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무슨 나쁜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부모가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미술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속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집에 와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랑 자꾸 부딪혀서 그걸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 미치겠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키도 작아서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언니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알바는 하는데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부모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 보겠다고 서로 으르렁대는 게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언제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성격은 어릴 적부터 아는 게 많고 다정다감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대학 가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화나 같은 거 사서 피운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재능이 있는데 아버지 반대로 못하니까 분노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공대로 다시 갔다 그래요. 다시 갔는데 중도 포기하고 공장에서 알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9살이나 됐는데, 아버지하고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몇 주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 방을 칼로 긁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서로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럴 경우 이걸 이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또 서울대 공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어떤 공대를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줘야지, 예전처럼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잘 키우다가 이게 이제 자식하고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게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진로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부모는 이쪽으로 가라, 의대로 가라, 그런데 자식은 미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지금 이게 뭐냐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마약이나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태로 됐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는 마음에 안 든다. 자식은 결혼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또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년, 경호월, 기유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이 좀 치우쳐져 있죠. 지금 이 남자분의 사주는 그 목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월주 포함해서 2개, 토기운이 3개, 금기운이 3개 이런 식으로 화토금은 이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기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관성운에 해당이 되고 수기운이라는 건 재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소개글을 읽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불화잖아요. 그러면 육친적인 관점에서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성운이 없어요. 재성운이 없고요. 그럼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의미하는 관성운이 없어요. 그리고 재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도 의미하지만 아버지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재성운도. 여기에 보시면 수기운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어요. 수기운이. 목기운은 을목이 있죠? 을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수기운은 지장간에도 없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50대가 돼야 이제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재성운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토기운은 또 3개나 되니까 토국수로 수기운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재성운이 부인도 나타내지만 아버지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데요. 가정이라는 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구성원이 자식과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과 부인도 대단히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 자식을 나타내는 관운이 없어요. 부인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29살 됐는데 자기 밥벌이를 못하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리고 마리아나나 피우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신감도 상당히 결여된 상태고 부모 아버지하고는 또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분이 결혼을 한다면 대개 24살서부터 33살 아니면 34살서부터 43살 이때에 100%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이대에 꼭 100%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이 연령대에 다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다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또 배우자 공을 한번 보세요. 24살서부터 33살까지 묘유충으로 깨져요. 그리고 34살서부터 43살까지는 인유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상담을 딱 받을 때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도 물론 봐야겠지만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혹시 불리한 운은 들어오지 않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24살서부터 33살 한참 결혼할 이 나이가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도 결혼이고요. 대체적으로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관성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구속, 규율, 규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한두 개는 있어야죠. 한두 개는 있어야 사람이 좀 바르고 그리고 절도가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 법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잡아주는 그 구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단지 아들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공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을 안 보고 그러는 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 주인공의 사주를 보면 관성운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운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재의 대운이 인생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 중에 안 좋은 사주가 용신이 들어왔을 때 용신의 역할을 잘 못하면 그게 안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용신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기신이 들어올 때는 기신이니까 안 좋고 그럼 용신이 들어왔을 때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신은 여기에 없는 목기운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목기운이나 수기운 이것을 용신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지지가 유금이니까 그 목기운이 왔을 때 목기운이 지지에서는 인목하고 묘목이잖아요. 묘유축 인유 원진살로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용신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때를 잘 넘기셔야 되는데 대단히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을 보더라도요. 지금 내년 무술년도 별로고 훈년,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흘러가는 그 1년운은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운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 흘러가는 1년운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4세 병인대운으로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인유 원진살로 이어지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부모와는 계속 등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아드님의 그 대운이 현재 가장 안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벌써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키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자기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아 그때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현재 최악의 운이 이 33세 정묘대운이라고 보고요. 34세 인유대 병인대운 이 이후로는 이전보다는 나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을축대운도 그렇고 갑자대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태지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다시 예전에 좋았던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이 남자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는 거,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 봤을 때에는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실전사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